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마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모자라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밝고 화려한 일상을 올리고 있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멋진 휴가를 즐기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사진을 올리는데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 상처만 받고 좋아하는 일조차 마음껏 하지 못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작아지기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오늘의 정신개조 시작합니다. 저자는 4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는데요. 그만 훈련 중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야구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 같았죠. 1군에서 제외되고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의 성장을 목표로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갔어요. 그로부터 6년 후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이러한 성공 경험들에 대한 책인데요. 자존감을 이야기한다더니 왜 습관책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바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는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타인 역시 우리를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는 내면의 자신감 부족이 외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분들 역시 내 글솜씨가 평균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도 습관이 되며 대개 그런 반복이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종한다. 공을 한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 그렸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서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주 작은 노력 하나,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한다. 자아는 아주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한데 모으면 습관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경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게 된다. 습관은 자존감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다. 누구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탐색은 노 없이 보트를 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습관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은 습관은 매일 밤 칫솔질을 하거나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거나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살을 빼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다. 습관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얻어내는 일이 아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습관 형성에 있어서 그 시작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습관을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2분 규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 2분으로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크고 복잡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쪼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집고 2분 동안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상에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2분은 책 읽기의 일부분이 되고 자연스럽게 독서 시간을 늘리는 데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습관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매일 2분 동안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는 2분, 5분, 10분으로 늘어나며 운동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소한 습관의 시작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쉬운 일로 시작하여 습관의 장벽을 낮추고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죠. 이것이 바로 습관 형성의 핵심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큰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분 규칙은 일상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자 할 때 겪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이러한 성공들이 모여 결국은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거나 순간적인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꾸준한 자기 사랑과 긍정적인 습관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이며 이 변화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다시 살펴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질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긍정적인 습관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마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그렇다. 매일 1년 동안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1시간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중국어로 말하지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우리는 곧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다.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도 체중계 바늘이 바뀌진 않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는 제 시간에 끝마치게 된다. 결심은 잊히기 쉽다.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3.5도만 경로를 조절해도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된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 해도 미국 전체를 가로질러 간다고 하면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일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고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위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인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